네, 그럼 이어서 성과관리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내용들은 이제 인사평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인사평가는 보통 뭐 연에 한 번, 또 분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큰 단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 인HR의 성과관리 메뉴는 거의 1단위 평가도 진행 가능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어떤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하위 구성원들이 어떤 과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인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한 과제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점검하고 계획된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관리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좌측에 있는 메뉴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크게 과제 운영과 성과 관리 설정 메뉴가 있죠. 지금 과제 운영 같은 경우는 일반 구성원들에게 모두 노출되는 메뉴입니다. 과제 보기, 성과 점검, 성과 현황, 이 모두가 일반 구성원들에 노출이 되고, 과제 보기 같은 메뉴는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제를 생성하고 지금 현재 어떤 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과제의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 또 과제를 만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재요청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과제에 대한 생성 요청을 하게 되고, 또 해당 과제에 대해서 하위 과제를 생성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제 보기 메뉴는 과제를 만들고 과제의 연결관계를 만들어주는 메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과제가 요청사항이 있는지, 또 전체적인 과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현황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생성해둔 과제가 좀 많이 없는데, 잠시만요. 제가 좀 과제가 많이 들어있는 아이디로 다시 한번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제 카드 보기를 하면은 과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이 해당 조직 과제에 어떤 하위 과제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 과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과제 트리 보기는 상하위 과제들이 어떤 연결관계를 갖고 있고, 그 과제마다 어떤 담당자가 지금 진척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과 점검 메뉴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과제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요. 또 이 하위 구성원들이 있다면 제가 속해 있는 이런 어떤 팀, 다른 팀들에 대해서 겸직을 하고 있다면 A팀, B팀 나눠서 또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본인 평가 단계에서 평가가 되었다면 지금 1차 평가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요. 성과 점검은 앞서 만들어진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단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과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앞서서 점수를 입력을 하면 그래프화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입력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평가 인원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월 달에 본인 평가가 몇 점이었고, 1차 평가가 뭐고 2차 평가가 어떤 내용이고, 이 김진호 부서장은 어떤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과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성과 점검에서 받았던 점수들의 내용과 코멘트의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해 놓은 메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제 보기 메뉴부터 하나씩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과제 생성을 해볼게요. 신규 과제 생성을 하면 지금 해당 인원은 부서장입니다. 부서 원인 경우에는 개인 과제만 생성이 가능해요. 이런 조직 과제와 개인 과제를 설명을 드리면, 조직 과제 같은 경우는 뭐 팀의 과제, 뭐 실내 과제인데, 이런 과제들은 상하위의 연결 관계를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조직 과제는. 근데 개인 과제는 상위 과제하고만 연결만 돼요. 그러니까 조직 과제는 하위 과제를 많이 만들어서 좀 같이 함께 진척률을 갖고 갈 수 있고, 개인 과제는 뭐 혼자만 진행하던가 아니면 상위 과제와 연결이 되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직 과제를 눌러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협의자도 나오게 되고, 과제를 만드는 단계에서 어떤 협의자와 협의를 해야 이 과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차 협의자, 지금 추천 협의자는 조직도를 기반으로 지금 어떤 분이 상위 부서장인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협의자를 디폴트로 제공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통 조직도를 기반으로 해서 상위 부서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성과관리 메뉴 같은 경우나 아니면
TFT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TFT장, 그러니까 매번 과제를 관리하는 그런 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차 비자, 2차 비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과제 템플릿 또한 성과관리 설정 메뉴에서 설정을 하는데 이건 아까 인사평가에서 보던 템플릿하고는 생긴 건 유사하지만 이거는 성과관리에서만 쓰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를 들어왔을 때도 여기만의 환경을 별도 기업별로 각각 구축을 해야 되는 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 상세는 과제를 작성하거나 과제 내용을 씀에 있어서 어떤 구성을 갖고 갈지에 대한 내용이고, 성과 점검은 평가를 할 때 어떤 화면을 보이게 할지에 대한 템플릿인데 보통은 이 두 개를 통일시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기본 제공 템플릿 안에 이 과제 상세 템플릿, 성과 점검 템플릿 같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목표 유형은 두 가지로 제공이 돼요. 정성 목표, 정량 목표. 정성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어떤 정량적 지표가 아닌 것들이고요. 정량 목표는 뭐 예를 들면 매출액 달성, 뭐 매출액 목표 100억 달성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 매출 100억 원 달성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여기 지금 정량 과제를 쓸 경우에는 KPI 필수예요. 이 KPI가 뭐냐면 이 하단에 성과 달성 방식부터 이런 단위까지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방금 영업 매출을 했으니까 영업으로 진행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KPI 지표는 저희가 125가지를 제공해 드리는데 만약에 각 기업에서 기존에 사용 중이시던 KPI 지표가 있다면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추가하는 메뉴도 제가 성과관리 설정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걸 불러오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성과 달성 방식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들어와지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과 달성 방식이 합산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합산은 매달 아니면 또 성과를 측정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과를 합산해서 목표 달성률을 구하게 되고요. 두 번째 평균은 뭐 매달 아니면 평가 시점마다 계속 성과가 나올 텐데 그것들에 대한 평균 값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점수를 주게 되어 있고, 또 마지막 개별은 그냥 월별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월별, 일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합산 방식으로 하게 되고, 이 측정 기준 상향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 목표 같은 경우는 사실 금액이 높아질수록 좋으니까 상향이 맞고요. 하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기능 개선을 통해서 고객사의 불만을 줄였다. 뭐 기존 5건에서 2건이 목표다. 이런 경우에는 하향으로 가게 되겠죠. 단위도 설정해 주시고요. 목표도 뭐 100억 원이다. 100억 원을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제들이 여러 개를 만드시게 되면 각 과제마다 갖는 가중치를 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뭐 과제가 10개다. 근데 보통 가중치의 만점 기준은 100%니까 이것들의 경중을 따져서 가중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도 뭐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저희 성과관리 기능 중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게 마일스톤인데, 이 마일스톤은 예를 들면 과제를 하나 시작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2월에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3월 정도에 한번 확인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는 상황이라면 마일스톤 중간 이정표를 추가를 해서 6월에 그냥 한 번에 점검하는 게 아니라 3월 정도에도 한번 확인해보고 5월 정도에도 한번 확인해서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계획과 성과를 점검하는 시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뭐 여기서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날짜를 만약에 뭐 3월쯤에 한번 보겠다. 그래서 개별 추가하시면 지금 해당 평가가 1월부터 만약에 6월까지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제 종료도 뭐 6월 잡아주시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아까 3월 마일스톤을 잡아줬는데 중간에 3월 한번 평가를 하고 6월에 최종 결과를 넣겠다. 또 이런 평가 중간에 마일스톤도 평가하는 데 넣겠다라고 하면 균등 반영하게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최종 결과가 최종 비중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자가 필요해서 협의자를 넣어야 하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과제를 만들어지는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생성하면 하단에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제가 예를 들면 어떤 분과 공유가 돼야 되거나 또 우리 하위 구성원들이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한다면 여기 지금 공유 과제 보기 버튼이 있어요. 공유 과제 보기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만약에 홍종현 부장이고 부서장이다 라고 했을 때 하위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과제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공유 과제 보기를 클릭을 하면 하위 과제 구성원들이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개인 과제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지금 부서 과제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굳이 공유 과제 보지 않더라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그냥 일반 구성원들이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겠다라고 하면 공유 과제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중치 변경 눌러보시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각각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괄적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과제 보기 메뉴는 과제도 만들고 과제들에 대한 진척률도 확인할 수 있고 과제를 클릭했을 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서 목표 또 계획, 성과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있다. 또 성과 점검은 이건 정말 간단한 메뉴예요. 그냥 평가를 진행하는 메뉴여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10월달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등급별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목표는 뭐였는데 계획과 뭐고 계획은 뭐고 성과는 뭐다. 구성원이 써준 내용들이 불러와지게 되어서 평가를 하고 코멘트를 남겨주면 이 구성원이 이제 해당 내용을 확인해서 좀 과제를 발전적으로 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가들이 누적되어서 그래프화되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편리하게 좀 구성이 된다. 또 해당 구성원은 어떤 과제를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성과관리 설정. 지금 저희가 앞서서 막 이런저런 것들을 설정해 봤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